공개 토론을 둘러싸고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신천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천지의 기습 시위에 맞서 이번엔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 천안교회를 방문해 규탄 집회를 벌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청지기적인 소명을 되새기는 리더십 캠프가 열렸습니다. 젊은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200여 명이 모여 일터 선교사로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컨디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자녀들의 올바른 심신관리법과 기독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신천지의 공개 토론이 결렬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천지가 천기총 소속 9개 교회를 찾아 기습 시위를 벌인 데 맞서 이번엔 천기총이 신천지 규탄 집회를 벌였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천안교회 앞에서 공개 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92개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은 규탄 집회를 열고 신천지에게 공개 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엔 주최 측 추산 1,4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신천지 천안교회에 빠져 있다가 지난해 탈퇴한 한 청년은 신천지 신도들을 향해 거짓을 말하는 이만희 교주에게 속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전히 신천지에 빠져있는 딸을 둔 부모도 신천지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났다며 딸이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정말로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지를 제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의 청춘을 이렇게 신천지가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5년 남짓한 세월을 신천지에 속아서 청춘을 보내고 있으니 가슴이 메어지다 못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천안 시내 한복판에선 만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운집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천안교회는 천기총과의 공개 토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공개 토론 결렬은 전적으로 천기총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천기총은 신천지 측에서 성경 없이 토론하자는 요구사항을 핑계로 공개 토론을 먼저 회피했다며 오는 22일 공개 토론에서 이만희 교주가 직접 이긴 자임을 증명하라며 공개 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신천지가 공개 토론하자라고만 말하지 말고 정말 진리고 정말 자신 있으면 2019년 8월 22일 공개 토론의 장소에 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이만희 꼭 나오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천기총의 공개 토론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에 정면 대응하는 천안시 교계에 한국교회도 힘을 모으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청지기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일터에서의 선교 소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청지기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교육자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일터 선교의 소명감을 고취시키고 영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지기 캠프는 각자 교회와 가정으로 흩어져 크리스천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 찬양, 기도 훈련과 세족식, 스터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지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와 일터 사역훈련센터 최영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청지기 삶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청지기연합회는 유아교육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캠프의 강사와 스텝은 모두 참가비를 내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기간일 텐데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기독교육 전문가들은 건강관리는 물론 신앙을 지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힘들면 묵상집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최근 발간된 수상한 큐티는 수능 100일을 기점으로 하루 5분씩 시편 한 편을 묵상하도록 도와줍니다.
공부하느라 떨어진 체력을 관리하려면 자전거 타기, 산책 등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회복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격려와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부담을 주는 말 대신 공감과 격려가 수능을 앞둔 자녀에겐 도움이 됩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 김영식 대표는 무엇보다 자녀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이야말로 냉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건 수출 관리 절차로 보복의 의미가 아니란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어떤 이유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건지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서도 한국의 조치가 일본 기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 같은 조치가 예상한 범위라며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최대 정치 행사인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만화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TV 프로그램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검열을 강화하면서 지난 5월엔 풍자 만화가인 장둥님이 중국인을 돼지머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해 국민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이 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영국 내 7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일회용 비닐봉지는 약 5억 5천만 장으로 이는 2015년 유료화 정책 도입 당시 사용량과 비교해 9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국은 2015년부터 2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50펜스, 우리 돈 약 70원을 받고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비닐봉지 판매 가격을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가 처음으로 개통돼 눈길을 끕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쪽의 탄자니아와 서쪽 앙골라를 연결하는 이 철도는 총 길이가 4,000km를 넘습니다. 중국 중심망은 최근 아프리카에 중국이 공사를 지원한 철도가 잇따라 개통됐다며 이로써 아프리카의 인적, 물적 왕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이 아프리카 철도 공사를 주도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가 급증하면서 지나친 중국 의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희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1년에서 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0대 핵심 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총 6대 분야에서 단기 품목 20개와 중장기 품목 80개로 선정됐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개 품목은 1년 안에, 80개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정부 구시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했으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결정은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IT 전문 시장조사 업체 브랜드키즈가 발표한 2019년 가장 혁신적인 기술 브랜드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6년 연속으로 톱 5위 명단에 포함되면서 글로벌 혁신 브랜드의 입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최근 5년간 톱 5위 명단에 한 번이라도 포함된 기업은 애플을 포함한 미국 8개 업체와 삼성전자 등 9개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16세에서 65세 소비자 5,127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이 가장 뛰어난 기업을 꼽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와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오는 11월 9일 서울 송파구 서문교회에서 직장선교 전국대회와 직장선교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한직선 제38주년 직장선교 전국대회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1부 예배, 2부 예술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장신대가 지난해 동성애 관련 시위를 벌인 학생을 징계한 데 대해 법원이 징계 무효를 판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이 교단 학교의 건학 이념을 간과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법원 판결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동성애가 반사회적 행위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슬림 선교단체 국제 프론티어스 한국선교회가 내달부터 12주 과정의 인카운터 이슬람 강의를 시작합니다. 선교회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는 17억 5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찾는 무슬림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선 기독교에 대한 무슬림 인식과 무슬림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 효율적인 전도법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선교신학회 4차 공동학회가 셋디셋 코리아와 함께 오는 23일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회는 목회자와 신학자들뿐 아니라 선교적 삶을 고민하는 모든 기독인들을 위한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셋디셋 코리아는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의 줄임말로 초교파적인 연합과 혁신을 기대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